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로님한테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조로님은 지금까지 몇천 명을 컨설팅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소서를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기억에 남고 이 자소서라면 정말 합격 확률이 높겠다 싶은 자소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컨설턴트한테 이 대회비를 요청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사전에 도피디 가다 말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정말 아끼고 아끼는 거라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저를 감동시킨 최고의 자기소개서 3개를 좀 오픈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첨삭은 했어요. 그런데 꼭 보셨으면 하는 명작들인 건데 이 각 자기소개서의 왜 이것이 어떻게 좋게 느껴지는지를 좀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스펙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뭐 알바에서도 딱히 뭐 성과라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진짜로 소재가 없는 것인지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소재가 없냐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주시면은 옆에 있기만 해도 든든한 그 이름 이런 글인데 동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 영화관 알바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 그 고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강한 클레임을 받으면서 여기 기간 만료로 불과한 상황임에도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10분 넘게 실랑이가 이어졌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 사람들 밀려있는데 내 앞에서 고객이 안 나가고 계속 나한테 화내고 있어. 근데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니야. 회사 잘못이거든. 왜냐?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그때 그 영화관에서 쿠폰을요 낮 12시 기한으로 뿌려버렸대요. 근데 1시에 온 거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열받을 만하잖아. 어떤 미친 회사가 12시를 밤 12시로 할지 낮 12시로 하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온전히 그 욕받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빨간색 한번 봐보실게요.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울컥 날 정도로 답답한 순간에 옆 동료가 안쓰러운 눈빛과 함께 건네준 할인 책자를 받아들자 그 마음 씀씀이의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열심히 책자를 뒤져 비슷한 금액의 다른 혜택을 찾아내서 줬던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다른 혜택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자 고객께서는 크게 만족하시며 클레임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가져갔죠.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갔죠? 동료의 도움으로 난처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이후에 저는 더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동료들은 저에게 강한 호의를 보이며 더 도와줘서 효율이 향상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옆에 있기만 해도 든든한 그 이름 동료들이 있다면 어려운 일도 목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경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클레임을 막긴 막았죠?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동료가 막았어요. 제가 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 중에서 옆 사람이 클레임 막은 게 클레임 막은 경험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글은 나쁘지 않다. 왜 좋냐?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별거 아닌 경험이지만 본인이 이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전 이거 꼭 쓰고 싶어요.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제가 필기한 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필기한 건데 널 왜 보여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CGV 알바 3년 할 때 첫 번째 1년 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부터 제가 그 옷 딱 벗어들고 나서 집에 가려고 딱 문을 나설 때 그전에는 그냥 쌩하고 갔는데 한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 힘든 일 없나. 그런 다음에 힘든 일 있는 친구가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전까지 21년을 살았던 친구보다 22년, 23년 동안에 그 사귄 친구들이 한 5배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줬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꼭 이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완전 동감했고 이런 거가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자, 무슨 얘기냐?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본인에게 중요하면 자기소개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삶 중에서 정말 작은 깨달음이었을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 바뀌었다면 그걸 쓰는 게 자기소개서다. 그래서 진솔함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솔직하게 그대로 쓰기 시작할 때 자기소개서가 좀 감동적이게 바뀔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6년차 마케터가 쓴 글을 볼 거예요. 경력이 6년 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소재를 뭐가 좋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 탄 거 성공한 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6년차인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야? 봐보시죠. 아쉬움이 남더라도 후회는 없도록 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무언가를 시도했다면 성공하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듯이 저는 실패의 두려움보다 행동의 결과물을 얻기 움직입니다 하면서 가운데 계속 두발 자전거 타기 얘기가 나와요. 자,
본론의 마지막쯤에 있는 붉은색 부분 보실게요. 저는 이때가 몇 살이었는지 그 전후 몇 개월의 기억이 지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하게 남아있던 그날의 추억은 제가 삶을 사는 데 있어 항상 한 발 더 걷도록 페달을 구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때? 하지 않은 것보단 낫잖아 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도 안전지대에 머무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 잃지 않으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자, 이 글이 좋은 이유가 사실은 뭘까요? 사실은요, 결론부가 다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이 글의 붉은색 부분인 본론 끝부분과 결론부가 굉장히 진취적이잖아요. 그리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글이 살아나는 거예요. 경험은 사실 허접하게 그지없죠. 어렸을 때 두발자기 탄 거 성공한 거잖아. 누구나 그런 경험 있잖아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 여러분이 그로 인해 느낀 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론부에서 내가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네는 나 같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글 자체가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의 크기보다 결론부, 내가 너희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됐냐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주면 글이 확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그 경험에 좀 기반이 돼요. 제 컨설팅의 방향성을 아예 바꿔놓은 것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컨설팅 2년차 정도 때 본 건데 그때 사실 저도 자소설이라는 말을 믿었던 때예요. 굉장히 오버떨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고 자소설하면 당연히 응당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우리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자소서를 보면서 진솔한 자소서가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제가 아예 진솔하고 솔직하게 쓰는 방식으로 컨설팅 방향이 전향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누군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내 몫이라는 그 자소서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함 열려져 있어서 그걸 정리했대요. 매일마다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아무도 정리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빨간색 부분 볼게요. 1학기 지날 때도 정리했고 2학기 때도 청소함 정리는 내 몫이었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진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시켜서 하겠거니 생각했고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제가 치웠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왜냐? 사실 굉장히 샤이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티를 안 나게 행동한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간 거 봐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면 누가 알든 알아주지 않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든 없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수선수범하여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네, 마지막에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응당해야 할 일을 아무런 고민 없이 해내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인의식을 마지막에 정의했거든요. 자, 이 글이 좋은 이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의식이라는 말 자체를 좀 극적으로 만드는 글의 구성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소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요. 앞에다가 저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게 주인의식이거든요. 근데 멋없게 주인의식이라고 초반에 말하지 않고 끝까지 그 단어를 아낍니다. 오히려 두 번째 문단 시작부에 어떻게 갑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킹까지 줘버립니다. 글을 환기시키죠. 이렇게 글을 환기시키면서 1차원으로 쓰지 않고 철저하게 구성을 잘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나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경험, 청소함 닫았던 별거 아닌 경험이지만 이 자기소개서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글의 구성도 중요하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친구가 사실 원래 이런 친구예요. 주인의식 완전 있는 친구. 그러니까 진솔하게 쓴 게 더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봤는데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같은 거는 뭐예요? 진솔하게 말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결론부 잘 말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글의 구성을 후킹을 잡자.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자기소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